정순 씨는 75세가 된 노부모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세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독립한 후 그녀의 삶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 정순 씨는 점점 더 자주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그녀를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우리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이 정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그래, 엄마가 너무 성가셨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정순 씨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딸의 말이 정순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걸까? 정순 씨는 그때부터 자식들과의 거리를 의식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안은 더없이 조용했고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정순 씨는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더 좋을 텐데. 큰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동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를 모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 자신을 인식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그녀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은 그녀 자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며칠 후 정순 씨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투르지만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끝에서 하나씩 완성되는 작품들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순 씨는 점차 자신의 삶을 즐길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순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일상을 돌보고 공원 산책을 하며 가을바람을 맞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즐겼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순 씨가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찾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순 씨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단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해. 딸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본 평온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노년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께서는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뜨개질,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자식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실 수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식의 일상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님 또한 의존적인 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들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자식의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의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노력하며 기꺼이 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출과 수입을 파악해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해야 자식들도 마음에 부담 없이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연금이나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나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 없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자식들도 부모님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으며 부모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들이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 부모님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떠난 후 외로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식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만 기대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자주 인사를 나누고 동네에서 열리는 소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요가, 컴퓨터 강좌 등 취미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넓히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식에게 덜 의존하면서도 더 풍성한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 삶에 활기가 생기고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장노년기의 독립은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삶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며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자식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모님이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면 자식들도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은 부모님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식은 언제나 사랑하는 존재로 남겠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부모님의 희생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변화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